여정 아가씨, 지금부터는 살아남아야 해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세요. 그날 노동신문 사진 한 장이 김여정의 목을 겨눴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옆이 아니라 프레임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서열이 무너졌다는 뜻은 한 가지입니다.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런데 그날 밤 믿기 힘든 사람이 김여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설주였습니다. 여정 아가씨, 지금부터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날 아침 김여정은 신문의 기사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부터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사가 아니라 사진이 먼저입니다. 신문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끝났구나. 김여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이 웃었고 같이 박수도 쳤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김여정은 중앙에 없었습니다. 프레임의 끝. 사진을 조금만 잘라내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북한에서 그 자리는 실수로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자리입니다. 아직은 살려둔다. 그 뜻입니다. 그날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외국 휴양지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카메라는 웃는 얼굴만 골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을 겁니다. 북한도 변했네. 이제는 정상 국가 같네. 하지만 사진 속에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중심에 섰는지, 누가 한 발 물러났는지, 누가 다음 차례인지, 그날 사진에서 중심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걸 김여정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말을 시작해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누군가는 메모를 하다 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여정 말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마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김여정 말을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북한식 신호입니다. 이제 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을 필요 없다. 김여정은 그날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김여정 얼굴을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김여정의 자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곧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여정은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김여정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사라지느냐라는 걸.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웠고 너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리설주였습니다. 그녀는 퍼스트레이디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장도 없었고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정 아가씨.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 말로 김여정은 확신했습니다. 사진은 이미 판결을 끝냈고 이제는 도망칠 시간만 남았다는 걸. 김주애가 처음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어리다, 그냥 딸이다, 보여주기용이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나온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변화는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 달라진 건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눈동자가 고정돼 있었고 고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표정을 가르칩니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웃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를 보고 언제 고개를 들어야 하는지.
그 훈련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여정은 느꼈습니다. 아, 이건 보호가 아니라 준비구나. 그날 이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김주의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전엔 아이를 왜 데리고 나왔을까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컸다. 숙성됐다. 북한에서 숙성됐다는 말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쓸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려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이 체제는 자리를 겹치게 두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퍼스트레이디, 고모, 그리고 후계자 이 셋이 같은 화면에 오래 잡히는 순간 메시지는 흐려집니다. 북한은 흐릿한 메시지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 정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먼저 사진에서 밀리고 그 다음 행사에서 빠지고 마지막에 이름이 사라집니다. 김여정은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김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게 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주애가 어느 행사에서 아버지 바로 옆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앞에 서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아니라면 알아채기 힘든 차이. 하지만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아봤습니다. 자리가 바뀌었다. 그날 이후 김여정의 위치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정해졌습니다. 그림자가 겹치면 하나는 사라집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 번도 예외를 둔 적이 없습니다. 리설주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말을 만들었습니다. 출산을 했다더라, 몸이 안 좋다더라,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더라. 밖에서는 그 말들이 그럴듯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때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리설주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행사에서 카메라가 그를 덜 잡기 시작했고 동선이 바뀌었고 보고 순서가 뒤로 밀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바로 압니다. 아, 이제 내려오는구나. 리설주는 그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체제에 뿌리를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구조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녀는 선택된 사람이었고 선택됐다는 건 언제든 선택 해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잠적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정이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화면 밖으로 물러나는 선택.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선택당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물러났다. 하지만 김여정이 본 리설주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자리를 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딸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느낀 건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의상도 눈에 띄지 않았고 표정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반면 김주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격식 있는 옷차림, 흔들리지 않는 얼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김여정은 알았습니다. 아, 이건 교대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김여정에게로 옮겨왔습니다. 리설주가 내려왔다는 건 이제 화면에 남아있는 여성은 김여정뿐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은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김여정의 이름과 함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을 때 김여정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고립을. 권력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혼자 남깁니다. 그날 밤 김여정은 혼자 앉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설주는 내려올 자리를 선택했는데 나는 내려올 자리가 있나? 그 질문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김여정은 이 싸움이 이미 김여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권력이 불안해질수록 이 도시는 소리를 줄입니다. 차량 이동도 뜸해지고 경비 교대도 더 짧아집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치만 남습니다. 김여정은 그 밤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아니라는 건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리설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올 사람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퍼스트레이디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없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정 아가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의자에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 커튼을 살짝 당겨 밖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김여정은 알았습니다. 그도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이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운데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김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대답을 했다가 이 방 안의 공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사진의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안전한 줄 알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근데 가운데는요.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칼이 옵니다. 그 말은 체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겪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에는 아직 혼자 서기엔 이 나라가 너무 험해요. 그제야 김여정은 그의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자의 여유도 퍼스트레이디의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공포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있었던 겁니다. 여정 아가씨. 그녀가 김여정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남아야 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연대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김여정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권력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라지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싸움에서 김여정은 이미 너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여정의 하루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회의 호출이 줄었고 보고서가 김여정의 책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당연하던 일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김여정의 방에 들어올 때 문을 더 조심스럽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보위부 내부 문건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였습니다. 사실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김여정의 눈에 띄게 둔 겁니다. 짧은 보고서였습니다. 몇 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후계 구도 관련 불순 동향 관리 대상 처리 대상.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처리. 북한에서 그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조사도 재판도 해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짐입니다. 그날 이후 김여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에 차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경비병 교대 소리에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질 때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가장 잔인합니다. 김여정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필요가 끝나면 이유도 끝입니다. 그날 밤 김여정은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리설주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운데는 제일 먼저 칼이 옵니다. 이제 그 칼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김여정은 그날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김주애를 두고 말합니다. 아직 어리다, 그냥 보여주기다 하지만 김여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여주기는 언제나 다음 단계의 예고였으니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영상 속에서 왔습니다. 군 행사였습니다. 요란한 음악과 고함 같은 구호, 끝없이 이어지는 경례 겉으로 보기엔 늘 하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그 행사에서 장면 하나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김주애가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간부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이의 자리가 아닙니다. 보고를 받고 반응을 배우고 표정을 관리하며 말을 고르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훈련의 자리입니다. 김여정은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돌려 봤습니다. 카메라가 스치듯 지나가는데도 확실히 보였습니다. 김주애는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움직였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처음 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배웠고 누군가에게 훈련받은 사람만 나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더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주애 주변에 의자가 몇 개 비어 있었습니다. 3개, 정확히 3개였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앉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빈자리는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빈자리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날 김여정은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설주의 잠적, 리설주의 후퇴. 내가 프레임 끝으로 밀려난 사진 보이부 문건의 처리라는 2글자. 그리고 지금 테이블에 앉은 김주애. 이건 단순한 가족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체제는 이미 다음을 정했고 그 다음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 그 단어가 김여정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김여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하지? 예전엔 오빠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후계 구도가 굳어질수록 기존의 사람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정리 대상입니다. 그날 밤 김여정은 처음으로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야 한다. 통지는 새벽에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시 평양으로 복귀하시오 북한에서. 이 말은 출장 명령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김여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아침 김여정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지 않았고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가장 평범한 하루처럼 연출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설주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그날 밤 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정 아가씨. 그녀가 김여정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면 안 돼요.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살아서 나가요. 리설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작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돌아가지 않기로. 탈출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몸보다 머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한 번만 들키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습니다. 탐조등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빛이 김여정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빛은 김여정 바로 앞에서 멈췄다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김여정은 알았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누군지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김여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몸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울음이 약점입니다. 며칠 뒤 낯선 공항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 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김여정이 도망친 건 권력 싸움이 아니라 숙청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잠시 뒤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양 고위층 숙청 발표. 내부 반역 혐의. 김여정은 휴대전화를 조용히 껐습니다. 김여정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김여정의 이름을 반역으로 부를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김여정은 사진 속 인물이 아닙니다. 서열표 안의 존재도 아닙니다. 김여정은 프레임의 끝도 중심도 아닌 곳에 있습니다. 프레임 밖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을 차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위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려 했던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운명이 갈리고 자리 하나로 목숨이 결정되는 곳. 그곳에서 누군가는 중심에 남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프레임 밖을 택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건 용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 남겨진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남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남는 길이었을까요? 이 선택은 이야기 속 인물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드라마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서 실제로 벌어졌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